네,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유튜브 만들기 두 번째 시간 이동관입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채널을 직접 여러분과 직접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화면을 보기 전에 이왕이면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열어서 같이 따라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화면들을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같이 따라해서 그 하나의 채널을 지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 채널은 크게 두 가지 채널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개인 계정, 두 번째는 브랜드 계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뭐 포털 사이트든지 이렇게 그 계정을 만들게 되면 이제 이메일 같은 것들을 받게 되잖아요. 보통 그런 계정을 개인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개인적인 내용들을 뭐 이메일을 받든지 어떤 자료를 받든지 보내든지 그런 정보들이 그 개인 계정 안에 다 들어가게 되겠죠. 구글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그렇게 이메일을 받게 되면 그런 개인적인 내용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을 개인 채널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튜브를 할 때는 그런 개인 채널보다는 브랜드 채널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브랜드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유튜브로 업로드하는 것이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적인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 계정보다는 브랜드 계정을 만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채널은 그 보통 계정에서 하나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브랜드 채널의 경우는 거의 20개 정도까지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계정을 갖고 있으면 내가 다른 컨셉으로 유튜브를 업로드 할 수도 있겠죠. 뭐 나는 요리에 관심이 있으니까 요리 채널, 어떤 경우는 뭐 애견에 관심이 있으니까 애견 채널, 이렇게 여러 개의 채널을 한 사람이 동시에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채널을 이제 권고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사생활 보호에 상당히 좋고요. 두 번째는 보안에 걱정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보통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면 그 관리를 보통 처음에는 개인이 혼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커지고 많은 구독자가 생기면 어떤 면에서는 거의 유튜브 채널이 기업처럼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혼자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 관리자들을 두게 되거든요. 브랜드 계정 같은 경우는 여러 관리자를 둘 수 있고 그 관리자들한테 비밀번호를 줘서 언제든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개인적인 정보까지는 노출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계정을 선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채널 이름 변경이 상당히 쉽습니다. 개인 계정의 경우는 이름과 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주로 써서 계정을 만들게 되는데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개인 이름보다는 그 채널의 특성에 따라서 채널명들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과 이름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문장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채널명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한 채널이 브랜드 계정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계정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구글에서 바로 계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바로 계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화면 왼쪽 편에 이제 PPT가 보일 텐데요. 저도 이제 똑같이 유튜브를 하나 실행을 시켜 놓았고, 자, 거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 하는 곳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사용하시는 그 인터넷 브라우저가 그 익스플로러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 크롬이라는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아마 유튜브와의 호환성이 아주 좋을 겁니다. 어떤 특정 기능들이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가급적 크롬을 사용하시기를 권장하고요. 자, 크롬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자, 그것이 다 됐다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새롭게 구글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계정이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지금 처음 만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처음 이제 구글 계정을 만드시는 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들을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구글 계정을 처음 만든다면, 좌측 그림처럼, 이메일 혹은 휴대전화번호로 로그인하게 되어 있고요. 전혀 없는 분들은 아래에 계정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거기를 누르면, 본인 계정을 만들 것인지, 자녀 계정을 만들 것인지, 또 내 비즈니스를 관리할 것인지 하는 그런 난이 생기는데, 거기에 본인 계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본인 계정을 클릭하시면, 우측 화면처럼 성, 이름, 이메일 주소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새로운 지메일 주소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처음 만들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메일 주소 만들기를 하시면 되겠죠. 새로운 지메일 주소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절차에 따라서 만들게 되시면 새로운 이제 계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새로운 계정이 만들어지면 아마 유튜브 화면 상단에, 우측 상단에 여러분들이 만든 계정의 이름이 이니셜로 이렇게 조그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자, 거기를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자, 그 우측 상단의 프로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왼쪽에 그림처럼 채널 만들기라는 이런 란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화면이 처음 유튜브 계정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채널 만들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미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화면이 나타나지가 않고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PPT 화면처럼 보일 거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린 이 PPT 화면에 보시면 그 앞에 봤던 부분에 내 채널 만들기 없고 제일 위에 그냥 내 채널이라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채널 만들기에 어떤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 화면에 가서 처음 작업하시는 분들은 브랜드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채널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계정에 있으신 분들은 브랜드 계정을 어떻게 만들자면 이 화면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설정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 바로 우측 화면처럼 내 유튜브 채널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중간에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새 채널 만들기가 나타납니다. 이 새 채널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정을 갖고 계신 분, 브랜드 계정, 새롭게 이제 계정을 만드시는 분, 이 두 분 다 요 새 채널 만들기를 하시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새로운 사용자들의 이제 채널 만들기를 하려면 아마 왼쪽 화면처럼 크리에이터 활동 시작하기와 같은 이런 화면이 나타날 것이고요. 거기에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과 같은 그림이 나타나는데 자,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왼쪽 편에는 내 이름 사용, 그다음에 우측 편에는 맞춤 이름 사용이라는 두 가지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내 이름 사용의 경우가 바로 개인 계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설정했을 때 대부분이 내 이름 사용을 선택해서 보통 계정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처음 만든다 할지라도 개인 계정을 하지 마시고 브랜드 계정을 이제 바로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맞춤 이름 사용에 선택을 하시고 이제 선택 버튼을 누르면 다음 버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화면이 이제 브랜드 계정 만들기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두셨던 채널명을 여기다가 적어 두시면 됩니다. 굳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고 채널명을 적어 두시면 지금 정하신 그 이름으로 새로운 계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채널명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작업을 하시다가 중간중간 언제든지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꾸는 곳을 바로 여기서 다시 찾아오셔서 채널명을 수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브랜드 계정을 만드는 것은 이 절차를 그대로 따라하시면 아주 쉽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 할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단순히 계정을 만들고 아까 보신 것처럼 우측 화면에 프로필을 봤는데 그냥 이니셜이 남아있고 이렇게 되겠죠. 되게 이제 유명한 유튜버들을 보시면은 화면이 아주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 부분들 많고, 그 다음에 채널 로고라는 것이 또 있었죠. 채널 로고를 만들어서 그 구독자로 하여금 이 채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 채널도 역시 이런 채널 배너라든가 프로필 사진 같은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사용자가 제 화면을 보고 이 채널이 어디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만들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의 화면인데요. 상단에 보면 그 채널명이 같이 나와 있고 주변에 어떤 사진과 같은 그림들이 있죠. 이 부분을 배너 혹은 채널 아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건 제가 직접 이렇게 그려서 만든 사진을 가져다가 그려서 만든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바로 보시면은 동그란 아이콘 같은 게 하나 보이고 채널명과 함께 어떤 로고가 하나 보일 겁니다. 이것이 이제 프로필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의 채널들이 조금 더 사람들로 하여금, 구독자들로 하여금 인지도가 높아지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되게 뭐 그래픽 툴, 그림 툴, 사진 툴 등을 많이 이제 잘 사용해야 된다고 보통 생각하시겠죠. 사실은 저도 처음 이것을 만들 때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몇 시간씩 이렇게 뭐 고민하고 그리고 지우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런 작업을 무료로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외국 사이트도 있었는데 지금은 국내 사이트에서도 이런 것들을 대신 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앱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채널 아트와 프로필 이미지 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찾은 툴은 미리 캔버스라는 무료 디자인 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색창에서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사이트가 하나 발견되게 될 겁니다. 여기는 무료 디자인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료 디자인 툴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배너라든가 이런 것에 사진을 많이 쓰게 되죠. 그 사진 혹은 글꼴 이런 것들에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쓰더라도 내가 어디서 다운받아 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글꼴 역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글꼴 그냥 쓰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글꼴 역시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가 사진을 다운받아서 거기다가 글을 쓰고 그림을 디자인하고 이런 편집한다는 것 자체가 저작권과 상업적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무료 디자인 툴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저작권과 상업적 이미지를 뭐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회원 가입도 복잡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SNS 계정을 통해서 쉽게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도 아래에 보면 우측 그림에 보시면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톡과 같은 이런 기존에 갖고 있는 계정 혹은 SNS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회원 가입이 되었다면 바로 이제 채널 아트를 만들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한데요. 자, 화면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자, 검색창에 나는 유튜브와 관련된 어떤 채널 아트 등 로고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검색창에 유튜브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왜 굳이 유튜브라고 쳐야 되냐면 화면에 그 글들이 사실은 내가 어떤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글들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TV 화면과 같이 큰 곳에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태블릿 같은 곳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핸드폰에서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채널 아트들이 그 사이즈들이 다 규격이 다 다릅니다. TV에서 볼 때의 사이즈와 태블릿에서 볼 때의 사이즈. 그렇기 때문에 그 크기에 맞는 어떤 그림들이 선택돼야 되고 글도 그 크기 안에 맞춰서 들어가야지만 글이 옆으로 삐쳐나오지 않고 정확하게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템플릿 같은 경우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샘플들이 다 있는데 유튜브에 관련된 것인지 혹은 다른 거와 관련된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라고 먼저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자, 지금 화면처럼 유튜브와 관련된 어떤 썸네일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처음에 채널 아트와 같은 그런 그림도 나타나겠죠. 제가 지금 템플릿에다가 유튜브라 검색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샘플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그 중에서 몇몇 6개 정도만 보여지지만 이것들을 다 스크롤해서 올라가 보면 상당히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림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 화면들 보면 이미 샘플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샘플로 만들어진 것이 완전히 고정된 그림들이 아니고 여기 있는 글들, 사진들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의 글꼴을 바꿀 수도 있고 제목들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그림들, 사진들을 다른 화면들로 교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들 중에 자, 이 화면, 자, 쿠킹과 관련된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홈 케이크. 여기엔 글들도 있고, 주변에 사진들도 있고, 다양한 어떤 사이즈의 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마우스로 하나씩 클릭해 보면 다 조절이 가능한 그림이고, 다 조절이 가능한 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왼쪽 편에서 수정할 수 있는 툴들이 생깁니다. 이 수정하는 툴에서는 글들도 수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도 수정할 수 있고, 사이즈, 그 다음에 투명도 등, 그 다음에 정렬하는 위치, 글이라면 뭐 크기, 사이즈, 그 다음에 두께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도구 툴을 활용해서 그림들, 그 다음에 글들을 수정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다 만들어졌다면, 자, 이것을 내 파일로 이제 저장이 돼야겠죠. 자, 화면에 수정이 다 완료가 되었다면,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자, 왼쪽 화면처럼 몇 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JPG도 있고 PNG도 있고 PDF 등 여러 가지들 있죠. 그 중에서 PNG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은 다운로드 중에서도 빠른 다운로드가 있고 고해상도 다운로드가 있는데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해상도 다운로드 선택하시면 제가 방금 선택했던 것이 이렇게 고해상도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만들 것은 이제 채널 로고라는 것인데요. 아까 제 채널에서 채널 로고를 봤을 때 이게 원형의 이미지였죠. 원래는 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 유튜브에서 그 채널 로고를 원형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의 이미지가 필요하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채널 로고를 만드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그 채널 아트를 만들었을 때와 같이 그 화면을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채널 아트인 경우는 그 좌우의 사이즈가 달랐거든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이즈인데 2560에 1440의 사이즈인데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좌우가 같은 800 사이즈의 어떤 사이즈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것을 클릭해 보시면 그림들이 좌우가 위아래가 같은 정사각형의 사이즈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건 역시 똑같이 글들, 그림 등을 다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앞에 걸 그냥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정사각형을 다 채워서 그림이든지 글들을 조정해서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하는 방법도 마찬가지,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요.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고해상도 다운로드가 있었죠. 그걸 클릭하시고 다운받으시면 채널 아트와 채널 로고를 쉽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업로드 하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그 채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만든 채널을 가게 되면 지금 현재 특별히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채널이 보이게 되겠죠.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채널 맞춤 설정이라는 화면이 보일 겁니다.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상황을 볼 수 있는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유튜브 스튜디오는 뭐냐면 유튜브를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툴입니다. 자, 이 툴들에는 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올리면 동영상의 정보, 그 다음에 동영상에 누가 얼만큼 봤으며, 그 다음에 동영상의 내용을 혹은 게시글을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 수정할 수 있는 툴. 그 다음에 분석 툴이 있습니다. 분석 툴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에 대해서 얼만큼 좋아했고, 또 어떤 댓글을 달았으며, 또 어떤 사람이 구독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 내 영상물들을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튜브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직접 자기 어떤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툴이 바로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하라고 그랬죠.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채널 아트와 채널 로고를 등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위에 보시면 레이아웃이 있고 브랜딩이라고 있는데, 자, 브랜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브랜딩을 클릭하면 크게 세 가지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진이고, 하나는 배너 이미지, 그 다음에 워터마크를 이제 생성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업로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자, 채널 로고는 제일 상단에 있는 사진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에 업로드로 하는 그런 글이 하나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해서 방금 여러분들이 제작하신 그 채널 로고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에 있는 배너 이미지는 아까 만든 채널 아트 부분.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TV로 보여지는 부분과 컴퓨터로 보여지는 부분,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 있는데, 그 사이즈 등을 이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자동적으로 사이즈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업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채널 아트를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워터마크는 대개 채널 로고를 보통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작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그것을 보게 되는 시청자들이 그 화면 우측 하단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작한 동영상 혹은 채널 아트 혹은 채널 로고 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캡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순수 저작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워터마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본 것이 오늘은 그 채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채널을 만든 후에 여러분들의 채널이 인지되도록 채널 아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채널 로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까지 작업이 사실은 많은 작업이 수행되고 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또 많은 기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오늘 방금 보신 것처럼 간단한 툴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 작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